나는 지금까지 장바구니 한가득 무엇을 그렇게 담았던 것일까? 인생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걱정은 끊이질 않았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했다. 풍족한 소비, 전기, 아끼던 물건들, 가스, 수도, 넓은 집, 그리고 회사. 남은 것이라곤 소소한 나, 그리고 작고 쓸쓸한 생활. 혼자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그래도 애쓰고 노력해서 혼자가 되어보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버리고 결국에는 신문사 회사원이라는 지위도 버리고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원룸 맨션으로 이사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전기세는 한 달에 150엔, 옷과 구두는 프랑스인 만큼 갖고 있고 더위와 추위는 그냥 견딘다. 집안일은 오직 내 몸과 시행착오로 버티고 있다. 식사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지은 밥과 국, 소금에 절인 야채로 해결한다. 가스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오락거리인 나는 그런 독신이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다. 고도 성장기에 나고 자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삶이라는 인생 게임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고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왔다. 내게도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란 것이 있었다.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세련된 느낌의 볕 잘 드는 정원이 딸려있는 널찍한 집, 인생의 동반자인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키우고 나이를 먹어도 멋을 부릴 줄 알며 삶을 즐기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았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생활을 꿈꾸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일에 매달려 일했고 옷과 가구와 식기를 마구마구 사모았다. 모든 게 꿈대로 실현된 것까진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삶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자 완벽한 궤도 이탈이 시작되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꿈꾸던 이상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채 서 있는 내가 보였다. 모든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수소 폭발 영상을 바라보던 그때 이전에 대지진을 경험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오로지 두려웠다.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한편 나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맞닥뜨렸다. 말도 안 되는 이 사태는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어쩌면 혹시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안전 신화에 안주하고 전기가 주는 편리함에 젖어 사느라 차고 넘치는 경고를 우습게 보았었다. 하잘것없는 내 이익만 추구하느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려 들지 않았었다. 지금에라도 무언가라도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다. 나를 새로이 무장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개인적 차원의 탈원적 계획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려면 지금까지의 내 삶을 뿌리째 재점검해야 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삶이 정말로 가능할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리함과 쾌적함을 버리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일단 손에 넣은 것들을 버린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불편한 생활을 편리한 생활로 바꾸는 건 쉽지만 일단 시작된 편리한 삶을 버린다는 건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해 보기로 했다. 아니,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결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렇게 길고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버리고 전기를 쓰는 생활은 거의 졸업하다시피 했으며 가스도 끊고 수돗물도 아주 조금만, 옷이나 화장품까지 모든 걸 최소한으로 줄였다. 처음엔 안절부절 못했다.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같은 쓸쓸함. 하지만 서서히 그 쓸쓸함은 사라지고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렇게 적은 물건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불안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자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욕망 또한 사라졌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정신없이 사모았던 물건들을 처분하며 내가 이렇게 편안해진 이유는 물건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사들였던 물건들과 함께 부풀려온 욕망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태껏 나는 보이지 않는 묵직한 쇠사슬에 묶여 지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슬은 나 스스로가 열심히 엮어 만든 것일지도. 나는 어쩌면 그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자 오히려 불안이나 염려 그런 것들은 호련히 사라지고 마음이 무중력 상태가 된 것 마냥 너무나 가뿐해짐을 느꼈다.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창밖의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풍류, 말 그대로 바람의 흐름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더 내려놓을 게 없을까 늘 두리번거리는 내가 있었다. 지금 세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경기가 안 좋다, 인구가 줄고 있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기만 한다고 다들 그렇게들 말한다.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다. 냉정하게 말해 무언가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으며 내 스스로가 체험하고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어도 냉장고를 버려도 나 혼자 살아도 생활은 계속되고 쓸쓸함은 남는다. 아마 죽을 때까지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꾸 이 쓸쓸한 생활, 어쩌면 이게 가장 나다운 삶이 아닐까.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한 모든 시간을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내 욕심을 비우다 보니 타인의 행복에도 마음이 쓰이게 된다. 매 순간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내려놓을수록 나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나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